왜 도대체 이재명이 노무현 위에 이재명, 김대중 위에 이재명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아, 이게 뭐냐면은 어제 이제 민주당이 당원당규 개정을 이제 시사를 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다음 대선이 2022년 3월에 있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근데 다음은 27년 3월이거든요. 근데 그 전해에 26년 6월이 이제 지방선거예요. 그런데 그 원래의 그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그 전에 3월에 26년 3월에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직을 이번에 연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단서 규정을 만든 거예요. 어떤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고. 아, 예,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3월에 사퇴를 하면은 그 26년 6월에 지방선거 공천권을 이재명 대표가 가져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하. 그렇게 되면은 그 국회의원 그다음에 지방선거 해가지고는 민주당 전체를 이재명 대표 일당 체제로 장악하는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 견제하는 세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서 조항을 둔 것 같은데 그 단서 조항의 의미가 되게 기분 나빠요. 뭔가 국가 비상 상황이라는 말을 쓴 게 이것들이 혹시 맨날 탄핵 열차 그러잖아요. 아하.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일부러 그렇게 말을 안 넣을 수도 있었는데 넣어가지고 너네 탄핵될 수 있어 이렇게 놀리는 것 같아가지고는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전지현 변호사님이 기분이 나쁘면 그게 진실이지. 아, 저는 진실만 얘기해요. 아, 역시 전 변호사님 미혼이신가요? 어떻게 전 변호사님께 좋은 남자 소개시켜 주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예, 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개인 톡으로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어. 아,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 그,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이 또 원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때 그, 문재인 예. 정부 때 깨끗한 정치 한다라고 예, 하면서, 그리고, 예. 근데 이게 지난 대선 때 당무의 의결로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고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조항 전체를 없앨라 그런데요. 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가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백성이라고 하잖아요.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그 성남 FC 다 뇌물죄잖아요. 예, 그냥 아예 배임이고 없애버린대요.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위증 교사 혐의 이게 비리인데 민주당은 정치 개혁을 거꾸로 가나요?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가요? 이게 방향이 맞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자기들은 정치개혁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치개혁 이꼬르 이재명 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아하. 우리가 말하는 정치개혁이랑 저들이 말하는 정치개혁이랑 다르니까 어허. 맨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네. 그리고 저것도 없앤다며요. 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면은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것도 삭제하겠다고요? 네. 왜냐면 지금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 할 때가 많잖아요. 어허. 양문석도 있고 어허. 김준혁도 있고 저기 어허. 용인갑도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사실 저는 그 많이 이렇게 국민의힘 그 공천자들이 떨어졌는데 그게 사실 이게 그 재산 신고하는 것부터 이게 법적인 그 검토를 충분히 한다면은 재보궐로 뒤집을 수 있는 데가 벌써 이렇게 고발장을 내고 나중에 재보궐로 뒤집을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보면은 재산 신고하는 게 그 규정에 맞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고의든 타의든 실수든 해가지고는 이게 후보자가 변호사면은 그런 거를 그래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될 텐데 너무 바쁘잖아요, 선거 때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필터링을 못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당에서 좀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전 지역구가 254개고 그다음 변호사 인력이 한계가 있어가지고는 이게 다 제대로 안 됐는데 저는 그 선거 기간 중에 재산 신고할 때보다 선거 기간 중에 이게 법적인 검토만 잘 한다면은 재보궐로 국민의힘이 가져올 수 있는 데가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결국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경찰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검찰과 경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아, 전 그래서 이거 당에다가 좀 예, 제안을 할 거예요. 이게 특히 선거 기간 중에 법조 인력을 강화를 해가지고는 각 지역구의 어떤 불법 선거 운동이라든지 불법적인 그런 신고 내역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법률적으로 빠삭하게 검토를 하면은 설령 선거에서 지더라도 재보궐로 뒤집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저 당에다가 적극적으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서로 고소 고발했던 거 서로 취하하고 그렇게 하지 취하면 않나요? 안 돼요. 왜냐하면 취하를 다 해주면 우리가 불리해. 음. 예, 저쪽이 더 그렇네. 자기들이 저쪽이 많기 때문에. 당선이 훨씬 많으니까. 네. 그렇네. 오히려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지금 밑에 그 글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민주당 당원 당규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지금 이런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보고도 지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외에 계양주민님 전지현 변호사님 시원시원한 시사논평 참 좋아합니다. 계양주민은 아마 원희룡 뽑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유 대한민국 만세님 그놈이랑 대체 뭐가 얽혀 있는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주식님 주식 하시나요? 주우식님이신 것 같아요. 저 주식님 제가 아는 분 같아요. 그래요? 예, 예전에 경제사회 TV 할 때도 계속 들어오셨어요. 그러시구나. 우리 고정 팬들이 많으셔요. 전지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멜콩TV 좋은 날 되세요라고 김창훈님 보내주셨습니다. 신속하게 수사하라 김창섭TV.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 변호사님에 대해서 짜작짜작짝.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재보궐 한다고 후보자 안 내면은 이거 다 그 민주당 후보자를 낼 수가 그렇지. 없는데 지금 걸려 있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야, 그러고 보니까 역시 전 변호사님이 날카로우세요. 아까 얘기하셨던 양문석, 강남 아파트 사랑 양문석, 강남 사랑 양문석. 그 사람은 근데 당선 무효될 것 같아요. 지금 걸린 게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뭐 검찰에서 자택하고 압수수색했다며요? 예, 그러니까 대출 사기뿐만 아니라 그 재산 신고 허위로 한 거예요. 맞다. 그게 시가로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로 했잖아요. 맞다. 그게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고 이번에 초선이 그렇게 했다면은 당선 무효까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예전에 뭐 김은혜 의원 얘기도 맞아요. 있었잖아요. 어떤 고의성이 부정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선거를 벌써 많이 떨어졌어요. 통영에서도 해보고 뭐 이렇게 경남도지사도 해보고 했었던 사람이 그다음에 이거를 뭐 제대로 신고하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비례가 아니니까. 그런데 저렇게 했으면은 좀 고의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있잖아요. 그 대출 사기. 그렇죠. 대출 사기 관련해서 허위 사실 공표한 것도 있는데 이게 대출 사기다 아니다는 법적 판단이니까는 어떤 그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대출 경위를 그렇죠. 새마을금고의 직원이 먼저 자기한테 권유했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그렇죠.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걸려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양문석 안 보게 될 날도 얼마 안 남지 않았을까? 저의 생각입니다. 전지현 화이팅! 시원합니다. 네. 아이고야. 똑똑이 전 변호사님. 전 변호사님 보궐선거에 꼭 나가세요. 라는 말씀도 있고 6월 7일 이화영 재판 때 판사님이 정말 만만치 않나 봐요. 재명이가 그 재판에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라고 자유 대한민국 만세님이 했는데 저희 약속했잖아요. 6월 7일 재판도 없어요. 우리 한번 수원지방법원 한번 같이 한번 가시지 가볼까요? 마세요.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예, 안전을 위해서 지금 너무 세상이 흉흉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 바로바로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은데 또 전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성경책 수준으로 지금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을 받들 수밖에 없는데 이화영 재판 1심 판결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1차 정치적 사망 선고일 그러니까 정치적 사망 선고일 될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근데 저 변호사님 그 어제 제가 그 검찰 인사에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하던 부장이 중앙지검으로 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랬던 그럼 것 대북송금 사건을 중앙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그렇게 했으면은 지금 그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고 검사 동일체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제주도에서 또 수사를 할 수가 있고 법적으로 봤을 때는 전주에서 그냥 할 수도 있고 서울에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만약에 서울로 가지고 오면 또 민주당이 또 개 난리 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오기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수사팀을 보강하거나 할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은 수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 수사의 의지의 문제인 것이지 괜히 그거를 관할을 또 가지고 오고 하면은 민주당이 또 난리치면서 더더욱 어떻게 보면은
전 변호사가 그 중앙지검장 내지는 검찰총장이라고 하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아니 근데 지금 대북 송금 수사를 한참 이제 해야 되는 사건이 그건 수원지방법원이 있잖아요. 예. 수원지법원에서 왜냐하면 6월 7일 날 이화영 그 재판이 나면은 거기 이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이화영이 저렇게 선고기일 연기해 달라고 날라치는 거 보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매우 생각을 크다고 하거든요. 봐야죠. 김성태가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요. 예. 안 그러면 솔직히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이화영이 뭐하러 거기다가 돈을 보내요. 그리고 쌍방울이 대북 그 사업할 게 뭐가 있다고. 그렇죠. 결국은 이화영의 유죄를 쓰려고 하면 이화영이 왜 그런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동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 동기는 동기가 김성태가 바로 써요. 김성태만 위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이재명이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게 궁극적 동기고 그러한 것을 설시하는 과정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갈 수가 없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아이고 쌍방울은 팬티 파는 데잖아요. 지금 빤스. 북한에서 북한에서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 팬티가 아니라 밥 먹는 건데. 그렇지. 그거 가지고 그 무슨 사업을 하겠어. 북한에 돈 퍼주니까 우리한테 보내는 건 똥물인가요? 참 진짜 나는 그 어이. 똥을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놓고 엿먹어라. 표현의 자유, 그렇지 엿먹으라는 거지. 마치 우리가 황산벌이란 영화에서나 아니면 멜 깁슨의 브레이브 하트에 보면은 상대방한테 모욕하는 의미로 뭐 엉덩이를 엉덩이. 까잖아. 엉덩이를 까는 엉덩이에서 뭐가 나와요? 엉덩이 똥이 사이에서 나와요. 응가가 나오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나만 엿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한에서 옛날에 우리 그 탈북민들이 비닐에 해서 뭐 1달러, USB 메모리 또 경우에 따른 바다로 해서 쌀도 보내고 1달러 돈도 유용한 걸 보냈잖아요. 그랬더니만 북한에서 어떻게 해요? 그 고사포로 쐈잖아요. 북한은 그걸 고사포로 막 쏴가지고 대한민국 쪽으로 막 총알도 날아오게 전단 했다고. 보낸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단 보내니까 단순히 전단만 보낸 게 아니고 거기에 1달러씩 넣는다고. 아, 그건 몰랐습니다. 1달러.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주워가지고 현재 북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지들 침범했다고 고사포로 쐈다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쏘면은 주민들이 총소리가 나면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 공포에 떨 것 아, 같아요. 북한을 향해서 쏘지 뭐 남한을 향해서 쏘나? 북한을 향해서. 예. 아무튼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돈과 양식을 보내줬더니만 먹고 남은 똥을 보내냐? 그래서 똥 보내면 안 되나? 내 똥도 못 해줄 수 있어. 그 퇴비용으로 보내달라는. 퇴비용아 농사가 중요하니까 우리 거기 비료가 잘 안 통에는 되잖아요. 통으로, 똥에는 똥으로. 똥에는 똥으로. 야, 그러니까 비례성의 원칙이군요. 아니 근데 하여간 이 얘기가 아니라요. 이화영 수사 지금 한참 이제 탄력받고 할 때거든요. 맞아. 근데 이렇게 옮겼다는 거는 수사 실무진이 바뀐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실무를 예. 지휘하는 사람이 부장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옮긴 게 왜 옮겼는지 이해가 안 가요. 뭐 정기 인사하고 하니까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참 좀 짜증나긴 합니다. 여기 우리 쿠치 천님 동기는 찌째명이가 만들었잖아. 경기도 평화부지사인지 뭔지 이화영 자리에 앉히고 딱 저거죠. 역시 그냥 우리 멸콩 TV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준을 딱 저희 그 높은 수준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또 예쁜 마녀님, 패러글라이딩이나 화학전 연습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패러글라이딩 이게 타고 이게 장벽 넘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막 팔레스타인 쪽에서 납치하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고민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고요. 소다미님, 처음 뵙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랍니다. 김혜정. 나 참, 살다가 진짜. 뭐가 표현해져? 똥 보낸 게 표현의 자유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옛날에, 문재인 때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이렇게 그런 전달하고 돈을 보내니까 그거 못 보내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은 그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었고 그것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보냈더니만 헌재가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왜냐 표현의 자유다. 그때 그 문재인 때 그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비꼬아 가지고 저렇게 한 거죠. 아니 근데 만약에 그 비닐봉지가요 어디 뭐 들판 같은 데가 아니라 이게 사람들 많은 데서 이게 터졌으면요 그렇게 그대로 맞겠네요. 똥탄 발사 이렇게 되는 거. 똥폭탄이에요. 똥폭탄. 미사일만 폭탄이 아니고 똥폭탄이라고 이게 또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폭탄이 아니고 지금 어제 그제 계속 GPS 교란 전파를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2016년에 그
그 당시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하면서 그때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북한에 보이지 않는 미사일 GPS 교란 그 전파 중단하라 이런 그 제목의 글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사실상 전파 미사일인 거예요, 그것도. 네. 이 인간들은 정말 그래놓고 뭐 9.19 군사협정으로 해서 우리는 뭐 비행하지도 못하고 20km인데 이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라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문재인이? 그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똥볼 찬 거죠 뭐. 예, 똥폴 찬 게 아니고 이거는 똥볼을 차니까 똥이 오네. 이게 진짜 반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국에서 그 로스쿨에서 공부할 때 미국 헌법 첫 번째 강의가 나온 거 보면 트리즌 반역에 관한 거예요. 왜 저는 그런 게 처음에 미국 American Jurisdiction이라는 그런 첫 번째 이슈가 된가 했더니만 이게 반역이 이게 대통령이 북한하고 그렇게 손잡고 북한한테 퍼주지 못해서 그 난리 쳤다고 하면 그게 반역적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금하기가 어려워요. USB 메모리 아니 뭐 왜 줬냐고. 아니 뭐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확신했대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믿었나 보지. 그러니까 대통령 잘못 뽑으면 이렇게까지 된다니까요. 그렇지. 이재명이 잘못 뽑아도 그렇게 된다고. 야, 진짜. 섬진강님, 북한 주민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기는 한가? 제 말씀이 그건 아닙니까? 자유대한민국인 북한에 인기 있는 임영웅 USB 메모리 날려 보낸다 했대요. 다시요. 진짜 대북 그거 확성기도 보내주면 풀고 좋아하겠다. 준비 중. 아, 맞습니다. 전적 화이팅! 짝짝짝짝짝. 네, 좋습니다. 진짜 좀 열 많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또 뭐 그 당 대표를 뽑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을 뽑는데 개딸 같은 권리당원을 20%나 의견이 반영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국회의장이 무슨 국회의장 본회의장이 민주당 원내 대책 회의하는 데입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이,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고 당권을 강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엔 사실 정통 그 민주당의 적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적자는 오히려 무슨 뭐 김경수 지사라든지 그런 데로 넘어가거든요. 노무현, 문재인, 뭐 김경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약간 서자 컴플렉스 표현하자면은 그런 게 있고 거기다가 사법 리스크까지 있기 때문에 한창 견제를 할 것 같아요. 주의를 의식을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 그 우원식 의장도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잘 된 거라고 할지라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이재명 대표의 그 의사랑은 다르게 간 거잖아요. 전 이걸 견제를 할 것 같은데 그렇기 위해서는 강성 지지층이 자기의 방패막이를 해줘야 되고 일단은 저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주고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발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무슨 양문석 같은 경우는 시대 정신이다 뭐 직접 민주주의 얘기를 하는데 직접 민주주의가 현대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니까 국회의원을 뽑는 거거든요. 직접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은 옛날에 그리스처럼 다 이렇게 막 강당에 앉아가지고 손들어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SNS를 통해서 뭐 어떤 뭐 의사를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게 특정 강성 지지층의 의사만 과표집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과대표 된다고 하죠. 예, 그게 과대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당한 어떤 그 당원 전체 당원이 민주당에 1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권리당원이 전체 권리당원의 의사가 공평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제도 있고 그 의도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제가 차라리 이 본회의장에다가 국회의원들 그 자리 옆에다가 당원 자리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협의해서 표결하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네. 20%는 민주당이 뽑은 개딸을 국회의원으로 안 치는 거나 마찬가지네. 지들 논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지난 총선에서 득표수로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하고 5%밖에 차이 안 나. 그러면은 국민의힘 권리당원도 거기에 한 17%는 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들 논리라고 한다고 안 쳐야죠. 그리고 그 본회의 할 때도 국민의힘 그 당원들도 반영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이런 개소리가 있냐 아니, 이거지. 그러니까 저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강북 보셨잖아요. 전체 권리당원이 그 투표를 한 게 보니까는 민주당은 책임당원이라 그러는데 맞죠? 맞아요. 아, 저희가 우리- 권리당원이고 우리가 저기는 책임당원. 권리당원, 우린 책임당원. 그러니까 박용진 대 조수진의 차이가 3대 7이었어요. 박용진은 거기서 몇 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닦은 사람이고 조수진은 뜬금없이 날라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권리당원이 3대 7로 조수진한테 표를 몰아줬거든요. 이것만 봐도 그 당원들의 표심이라는 게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그렇죠. 보여주는 예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 국회의장 선거할 때 집어넣는다고 그 후보 뽑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나라가 다 니끼가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이거를 가지고 독재라고 하는 것이죠. 의회 독재. 자기 대통령 되는 데만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결국 있어요. 그 자유민주주의 대의주의 헌법에서는 익히가 어려운 것이죠. 이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위원회 정치 아닙니까? 인민민주주의 정치를 지향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 맞습니다. 딱 그런 그거잖아요. 공산당 정치 앞에 이제 그런데 세상은 다 공평하대. 근데 공산당 자기들만 아주 특권층이야. 개딸만 특권층 아닙니까 이게 개딸 의견을 국회의장까지 뽑는다? 결국은 그 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을 결사옹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수작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이면에 뭐 약간 이게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전에 전 변호사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했죠. 서자 컴플렉스. 아, 맞아요. 네, 서자 컴플렉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내가 적장자다라고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가지를 쳐내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보면 약간 섬뜩하잖아요. 아, 그런 느낌이 네. 강하잖아요. 좀 무섭긴 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의 어떤 눈에 거슬리면 다 잘라버려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 경기지사 당선돼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물으니까 아 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 한 것 없다라고 하면서 끊어 해가지고 그냥 아, 그 생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도 그랬죠. 끊어버렸잖아요. 예. 예. 아 그런 사람이 이재명인 거예요. 아니 근데 뭐 그런 사람을 대표로 가져놓고 누구한테 불통을 얘기를 해 지금. 그러니까 참, 저는 보면서 그냥 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대한민국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